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의 수립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확산과 함께 산업, 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위협의 범위와 정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신규 보안 위협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PC 네트워크 중심, 사고 대응 위주의 기존 정보 보호 체계로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정보 보호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과 국민들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안심 국가 실현을 위하여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가 가속화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소비, 원격 근무 등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가 새로운 주류 문화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사이버 위협 역시 주체, 방식, 범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보안 전문가에서 누구나로, 방식은 위협 발생 시에서 상시 대응으로, 범위는 주요 기반 시설 중심에서 모든 곳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사이버 위협이 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여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비해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교통, 제조, 건설 등의 전통산업과 ICT 기술이 결합된 융합산업 영역에서는 디지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이버 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독일 대학병원에서는 병원 서버가 해킹으로 긴급 수술을 받지 못하는 여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솔라윈즈사의 업데이트 서버 해킹으로 전 세계 30만 고객, 약 18,000곳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져 전 세계적인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의 급증으로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하고 복잡한 사이버 위협이 등장하거나 AI 기술의 확산으로 사이버 공격도 점차 은밀화, 고도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보안 환경 변화는 기존과 달리 국민의 생명,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와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보안 제품, 서비스 중심의 정보보호 시장은 융합, 물리 보안을 넘어 디지털 안전이 요구되는 전 산업 분야로 전면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보호 내재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생활 깊숙이 들어오는 사이버 위협과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정보보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간의 보안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융합 보안 역량을 확대하고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경제 시대의 안전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산업 육성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은 디지털 뉴딜 성공과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안심 국가 실현을 위하여 23년까지 총 6,700억 원을 투자하고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권 도약, 민간 침해 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 시장 규모 16조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디지털 안심국가 기반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 산업 육성 기반 확충 등 3대 중점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중점 전략의 세부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 배경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치매대응단장 이동근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과제는 철저한 사이버 위협 탐지 차단 과제입니다. 전체적인 과제 개요와 각 과제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이버 위협 탐지 차단 과제에는 크게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과 함께하는 사이버 위협 차단이고 두 번째는 사이버 위협 탐지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테마인 민간과 함께하는 사이버 위협 차단에는 국가 차원의 보안 취약점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와 기존 위협 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과제 모두 민간의 보안 전문가, 기업들과 함께 하는 과제입니다. 두 번째 테마인 사이버 위협 탐지 역량 강화는 고도화되는 해킹 공격에 대응하여 주요 웹사이트, 해커가 사용하는 악성 도메인 등에 대한 탐지를 강화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서비스 장애에 대비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먼저 국가 취약점 관리체계 구축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과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안 취약점은 해킹 사고 발생 원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해커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조치함으로써 해킹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K사이버 보안 취약점 정보 포탈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안 취약점 정보 포탈은 기본적으로 국민 누구나 보안 취약점을 찾게 되면 손쉽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 보안 전문가와 ICT 제품 개발 기업을 매칭하여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취약점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클라우드 형태의 플랫폼에서 보안 전문가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ICT 제품을 자유롭게 분석하여 새로운 취약점을 찾게 되고 포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보안 취약점 정보와 기타 국내외 보안 취약점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 이후 주요 기업, 기관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정보를 전파하는 기능이 보안 취약점 정보 포탈에 구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협정보 공유체계 확충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기존의 시타스라는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위협정보 공유체계를 개선하는 과제입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 트렌드가 고도화되고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실시간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이버 공격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보안 얼라이언스라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보안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기존 시타스 공유 체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사이버 공격과 관련한 보다 실질적인 정보, 예를 들어 공격에 대한 관제 정보, 공격 유형, 방식, 규모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실시간성을 높이기 위해 AI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참여 기업을 섭외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웹사이트 탐지 강화 과제입니다.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는 항상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어 해커의 1순위 공격 목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자가 많거나 국민 기업 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악성 코드가 유포되면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웹사이트 악성 코드 유포 탐지 체계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400여만 개의 웹사이트의 첫 번째 홈페이지 화면에 악성 코드가 은닉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였습니다. 최근 공격 트렌드가 악성 코드를 하위 페이지로 은밀하게 숨기고 있어 보다 정밀하게 탐지하는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400만 개의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를 점검할 경우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자가 많거나 과거 사고 이력이 있는 웹사이트 2만여 개를 선정하여 악성 코드 은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탐지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커가 정치적 목적 또는 실력 과시용으로 홈페이지 화면을 변조하는 공격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AI 기술을 적용한 탐지 체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커가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나 문구 등을 AI가 학습하여 점검 대상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흔적이 있는지 찾게 되고요. 시간별로 홈페이지의 변화율을 측정하여 변조 여부를 탐지하는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능형
악성 도메인 탐지 차단 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악성 코드가 해커 명령 조정지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DNS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통신사의 DNS 트래픽에는 이러한 악성 코드의 통신 과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DNS 트래픽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여 악성 코드가 통신하는 악성 도메인을 추출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AI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악성 도메인을 학습한 AI가 대량의 DNS 트래픽에서 악성 도메인을 추출하게 되고 이를 차단 조치하여 악성 코드의 활동을 저지하는 것이 과제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웹사이트, 메신저 등이 갑자기 접속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편하시겠습니까? 공공 생활 밀접형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할 시 이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하여 신속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속 시간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장애 발생으로 접속 시간이 늘어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 탐지하여 하는 대응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철저한 사이버 위협 탐지 차단 과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 분석단장입니다.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의 촘촘한 침해사고 대응 복구를 위한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 전반에서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이로 인한 사이버 위협을 대응함에 있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대응 복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 단위 대응 체계 확대 구축입니다. 지방 소재 기업의 침해 사고 발생 시 물리적 한계로 인해 대응에 어려웠던 수도권 중심의 대응 체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와 연계한 사이버 방역팀 신설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침해 대응 체계 확대와 이에 따른 사이버 대응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상시화된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민간의 상시적 사이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 협력팀을 운영하고 민간 기업의 대응 체계 점검 및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과제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전국 원스톱 침해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그간 지방 소재 기업에서 발생한 침해 사고 대응의 보안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사고 원인 조사, 분석 위주의 지원에서 피해 복구, 재발 방지까지 침해 사고 전 주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이버 대응망 구축을 통해 피해 기업과 지원 기관 간 고화질 화상 연결을 통해 실시간 상황 파악 및 신속한 조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량 데이터 전송 및 원격 지원을 통한 보안 전문가의 신속한 대응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 사이버 협력팀 운영을 통해 통신사, 보안업체 등의 보안 전문가와 상시적인 공동 협력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을 통해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상시적 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원스톱 대응 체계 과제입니다. 침해 사고 발생 시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한 사이버 방역팀 조직을 신설하고 현재 경기센터, 부산센터 등 10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방 소재 피해 기업, 개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침해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분석 대응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컨설팅, 보안 장비 도입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이버 대응망 구축 과제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원격에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G 기반의 사이버 대응망을 구축하고 피해 기업과 고화질 화상 회의를 통한
침해 사고 현황 파악과 원격 제어를 통한 대응 복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간 사이버 협력팀 과제입니다. 민간의 분야별 보안 전문가의 파견 등을 통해 상시적인 공동 협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통신사, 보안업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격 IP 차단, 백신 개발, 공격자 추적 등 협력 대응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통신사는 통신사 전파 및 통신망 상황 공유, 조치 지원, 보안업체는 위협 정보 분석 및 백신 개발 등 피해 복구 지원, 유관기관은 침해 사고 조사 및 원인 분석 지원, 공격자 추적을 담당하여 신속한 협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과제입니다. 최신의 사이버 공격 트렌드를 반영한 해킹 메일, 디도스, 웹 취약점 등 훈련 컨텐츠와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훈련 참여 기업은 원하는 시기에 자사의 환경에 맞게 모의 훈련을 선택하고 맞춤형 훈련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기업 등에서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상시 훈련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훈련 수행사는 온라인 훈련 시청 및 자율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위협은 보안 사각지대에 공격하기 쉬운 곳을 우선 찾기 마련입니다. 촘촘한 침해 대응 체계와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 보안 수준을 높임으로써 디지털 경제 시대의 안전과 신뢰가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촘촘한 침해 대응 체계와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 보안 수준을 높임으로써 디지털 경제 시대의 안전과 신뢰가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촘촘한 침해 사고 대응 복구에 관한 침해 사고 분석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총괄센터 이중구 센터장입니다. 디지털 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 중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의 안전한 비대면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발표는 과제 개요 그리고 각 과제별 주요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개요입니다. 본 과제는 민간의 디지털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전한 비대면 디지털 전환 지원입니다. 기업이 비대면 디지털 전환 환경을 구축, 전환 시 보안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체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대상으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의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지원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강화를 위하여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들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점검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 규모별 맞춤형 보안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ICT 인프라를 보유한 영세기업 대상으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보안 컨설팅 및 솔루션 도입을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경량 ISMS 인증을 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신규 지정을 추진합니다. 각 과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비대면 디지털 전환 지원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전환 보안 컨설팅 지원입니다.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 보안 역량이 낮은 영세기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안전한 비대면 디지털 환경을 구축을 지원해 드립니다. 올해 100개 기업의 대상으로 기존 업무 환경을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환경으로 전환 구축 시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이버 위험에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일정은 5월부터이며 세부 일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기반 전환 지원입니다.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의 보안 솔루션을 클라우드 형태의 보안 서비스로 개발 및 전환을 지원해 드립니다. 올해는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개발 분야는 신규 또는 기존 하드웨어 기반 보안 제품에서 제공하던 보안 기능을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형태로의 개발을 지원하며 개선 분야는 기존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의 기능 개선이나 멀티 클라우드 구축을 통한 시장 확대를 지원합니다. 현재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가 진행 중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개발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 취약점 점검, 서비스 홍보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강화입니다. 소프트웨어 보안 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지원을 통하여 보안 수준을 높입니다. 올해 50개 기업이 대상으로 방문형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가 진단 체계를 운영하여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대상 개발 보안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일정은 6월부터이며 세부 일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규모별 맞춤형 보안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 및 역량이 부족한 영세 기업 대상으로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올해 이메일, 홈페이지, PC 등 소규모 ICT 인프라를 보유한 700개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저예산으로 지속관리가 가능한 보안 서비스 도입을 제공합니다. 지원 일정은 6월부터이며 세부 일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보호에 투자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올해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700만 원 상당의 업종, 인프라 유형 등 맞춤형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최대 800만 원까지 보안 솔루션 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일정은 5월부터이며 세부 일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정보보호 활동 강화를 위한 인증 제도의 개선입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즉 ISMS의 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보보호가 중요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경량 ISMS를 개발합니다. 경량 ISMS는 기존 인증 기준 항목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량화하며 인증 비용이 절반으로 줄고 준비 기간도 4개월로 단축됩니다. 올해 경량 ISMS 개발 인증을 통하여 내년에 시행 예정이며 경량화된 ISMS 구축 운영을 위한 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규모가 큰 기업 대상 보안 역량 강화입니다.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통신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시티, 엣지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설들을 ICT 기술 발전 추이에 맞게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5G 등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에 따른 특화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기준 방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디지털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안전한 비대면 디지털 전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의 안전한 비대면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추진 전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치매 대응 단장 이동근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과제는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전체적인 과제 개요와 각 과제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과제에는 크게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대국민 밀접 보안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과 비대면 서비스 등 디지털 이용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두 가지 테마입니다. 첫 번째 테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안 진단 서비스와 긴급한 보안 이슈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서비스가 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에는 비대면 무인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과제와 모바일 앱 등 모바일 이용 환경의 보안성을 높이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국민 실시간 보안 진단 지원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 생활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집에서 PC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랜섬웨어 감염 등과 같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는 빈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밀접형 보안 지원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명은 내 PC 돌보미입니다. 일반 국민 누구나 집에서 사용 중인 PC나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신청하시면 보안 전문가가 원격으로 직접 PC나 모바일 기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소 제거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용 방법까지 안내해드리는 과제입니다. 예약제로 시행되며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점검받고 싶으신 날짜와 시간을 신청하시고 점검 일정이 확정되면 보안 전문가가 연락을 드려서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운영체제 및 각종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여부, 백신 설치 사용 여부, 악성코드 감염 여부 등을 살펴봐 드리고 위험 요소들은 보안 전문가가 안전하게 제거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작년 추경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올해 목표 건수는 7만 건을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알림 서비스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사용 중인 PC나 IoT 기기가 해킹을 당해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긴급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어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알림 서비스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신데요. 최근에 각종 고지서, 훈련 통지문 등을 보내는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악성코드 감염과 관련된 정보를 통신사에 전달하고 통신사는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을 통해 악성코드 감염과 관련된 고객에게 SMS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알림 문자에는 백신 치료 등과 같은 악성코드 감염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과 118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중요한 보안 업데이트 알림이나 대국민 주의 안내 등을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PC에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 체계입니다.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고처럼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 조치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백신 프로그램 업체들과 협의하여 긴급 공지를 알려드리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대면 무인 서비스 보안 강화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활의 중요한 큰 변화는 비대면 서비스, 무인화 서비스의 일상화입니다. 이처럼 비대면 무인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 교육, 서비스, 매장의 무인 서비스 기기 등의 해킹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보안 문제가 존재한다면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대면 무인 서비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 등을 안내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이 선정되면 해당 기업 특성에 맞는 점검 항목을 도출하고 실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해킹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을 찾아서 해당 기업 담당자에게 조치 방안 등과 함께 안내하고 연말에 해당 취약점이 조치되었는지 다시 재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보안 취약점이 조치 완료되어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홍보, 이용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대면 신규 기술 대상 보안 기술 적용 지원 시범 과제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고 보안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모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모 분야는 총 5개입니다. 비대면 진료, 비대면 근무, 비대면 교육, 온라인 유통 결제 등 기본 4대 분야 외에 기존에 대면 접촉으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신규 분야에 대해서 각 1개씩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방식은 매칭 펀드 방식이며 수행 기업이
총 사업비 대비 민간 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으로 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수요기관으로 1개 이상 기업 또는 기관이 필수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비대면 서비스에 블록체인, 세카스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안전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보안 강화 과제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환경이 바로 모바일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댁내에서 PC 사용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동성과 편의성이 높은 모바일의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기기에 설치되는 앱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보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숙박, 배달 등 모바일 앱 서비스 등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와 함께 악성 코드 유포 위험성 여부,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 여부 등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점검하고 해당 기업이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이 선정되면 해당 모바일 앱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점검 항목을 도출하고 실제 앱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수행하여 해킹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찾아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융합보안 대응체계 구축 발표를 맡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융합보안단장 이성재입니다. 지금부터 융합보안 대응체계 구축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K사이버 방역, 추진전략 중 융합보안 대응체계 구축 파트의 과제 개요와 과제별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합보안 대응체계 구축은 총 3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융합보안 프로세스 구축, 침해 대응 강화, 제도 정비 등 3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 주요 융합 산업 분야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보안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융합보안 프로세스는 융합산업 서비스 제품의 설계, 구축, 운영 등의 개발 운영 전주기의 보안 내재화를 위한 보안 가이드라인, 보안 리빙랩, 표준 보안 모델, 인증평가 등 제도화 및 확산 등으로 이어지는 보안 체계를 마련하여 융합산업계에 보급 확산하는 것입니다. 보안 가이드라인 개발 내용입니다. 키사는 2016년부터 IoT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개발부터 운영 폐기까지 전주기에 대한 IoT 공통 보안 가이드를 개발하였고 이후 본 가이드를 기반으로 융합 산업별로 보안 요구사항을 마련하여 홈가전, 의료, 교통, 공장, 안전재난, 에너지 등 IoT 분야별 보안 가이드를 개발하였습니다. 키사의 분야별 보안 가이드는 각 산업의 서비스 환경을 분석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협들과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산업에서 필요한 기본 보안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보안 리빙랩 구축 현황입니다. 키사는 융합 서비스 보안 리빙랩을 2020년에 5개 분야별로 구축하였습니다. 보안 리빙랩은 융합 보안 수요자 기업들이 필요한 보안 기술을 검증하고 융합 서비스 기기 플랫폼에 보안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융합산업 현장에 많은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융합산업 특화 지역 5곳에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안산에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 내 데모 공장과 연계해 구축하였습니다. 실제 스마트 공장 해킹 사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공정 로봇 노동작, 생산 수치 오류 유발 등 보안 위협을 체험하실 수 있으며 PLC, HMI, 스마트 공장 솔루션의 보안성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군산 자동차 융합기술원의 새만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와 연계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실제 자동차 기반의 시험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자동차 전자식 제어 장치인 ECU, 인포테인먼트 등 핵심 기기의 주요 취약점을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리빙랩은 원주의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내에 구축하였습니다. 병원 시스템 데이터 변조 시형 등 7개의 보안 위협 시연이 가능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기 및 서비스의 보안성 시험이 가능합니다. 실감 콘텐츠는 안양의 디지털 콘텐츠 성장 지원센터 내에 구축하였습니다. 해킹 공격으로 변조된 영상 송출 시연이 가능하고
제작 설비, 이용기기 등 보안성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하여 부산 센텀 기술 창업 지원 타운에 구축하였습니다. 로봇 서비스 보안 위협과 통합 플랫폼 연계 보안 위협에 대한 모의해킹 시나리오를 보실 수 있으며 통합 플랫폼 연계, 로봇 서비스, 안전 서비스, 스마트 시티, IoT 디바이스 등의 보안성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각 분야별 보안 리믹 내 미용을 원하시면 키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융합서비스 보안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서비스별 취약점 점검, 보안성 시험 등의 보안 위협 진단을 통해 보안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 분야별 적용이 가능한 보안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안 모델은 융합 산업별 보안 위협을 도출하고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요구사항, 보안 기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실감 콘텐츠, 스마트 시티 등 5개 분야의 보안 모델을 개발하였고 보안 모델 요약본 열람은 키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하며 전체본은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IoT 보안 인증 제도입니다. 키사는 2017년 12월부터 IoT 보안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oT 보안 인증은 사물인터넷 제품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안전한 사물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IoT 보안 인증은 IoT 제품 또는 제품과 연동되는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보안 수준을 갖추었는지 시험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IoT 보안 인증은 최소 요구 항목인 라이트 등급, 핵심 항목인 베이직 등급, 글로벌 수준인 스탠다드 등급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융합보안 침해 대응 강화 내용입니다. 융합산업 분야의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부처 협력 강화를 위한 융합보안 침해 대응 체계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 합동 융합보안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저희가 과기정통부와 함께 보안 리빙랩을 구축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던 기관들입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키사 내 융합보안 침해 대응 전담 기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융합보안 제도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합보안 서비스, 제품의 보안 지침, 침해 사고 예방 대응 등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융합보안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융합보안 제도의 정비 목적은 IoT 등 융합 제품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초연결을 가속화하는 5G 상용화, ICT 융합 등 융합 서비스, 융합 제품의 보안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법제도를 준비하고 도어락, IP 카메라,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등 융합 서비스 제품에 대한 보안 위협이 국민의 신체, 재산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융합보안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융합보안 관련 법제도는 2019년 10월에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하고 6월에 공포되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 인증 고시가 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융합보안 공통지침을 마련해 스마트 공장, 자율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 융합산업 관련 법령, 시험인증 등의 반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또 디지털 대전환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보안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제도 요구사항을 발굴,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사이버 방역 구축 전략 중 융합보안 대응체계 구축 관련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인증단 김호성 단장입니다. 저는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의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서 추진 분야 중 하나인 차세대 융합보안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융합 인프라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 시간에는 업무 형태가 클라우드 비대면 같은 형태로 바뀌면서 이에 따른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융합보안 기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첫 번째 세부 추진 과제인 융합보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등 융합 산업 분야별로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보안 프로세스 구축, 그다음에 융합 산업 분야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융합보안 침해 대응 체계 확충,
그다음에 융합 서비스 제품의 보안 지침, 침해 사고 예방, 대응 등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차세대 융합 보안 기반 확충을 위한 두 번째 세부 추진 과제인 핵심 융합 인프라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진 배경, 그다음에 과제 개요, 과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본 ICT 기반의 업무 환경의 변화와 교통, 제조, 건설 등 전통 산업 분야의 디지털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디지털 환경으로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비대면 업무 환경으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 엣지 컴퓨팅, 인프라 확대 등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가 급증하고 그 위에 수많은 센서, 기기, 서비스들이 융합 연결되면서 관련 데이터의 종류, 규모, 연결의 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 기술을 활용한 기존의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초과하는 양자 컴퓨팅 시대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는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하고 복잡한 사이버 위협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은 클라우드,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 데이터, 양자 내성화모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심 융합 인프라 안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사이버 방역 전략에서는 핵심 융합 인프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로 4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인증 확대 및 중소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 보안 강화를 위해서 공격 탐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접근 제어 기술 같은 보안 기술 개발 및 실증이고, 세 번째는 데이터 인프라 보안 강화를 위해서 주요 웹사이트 정보 노출 차단을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양자 컴퓨팅 환경에 대비한 암호 기술 확보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각 과제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융합 보안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융합 인프라 안전성 확보의 첫 번째 과제인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강화입니다. 이 과제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 공공 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적용 중인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민간 사업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시에도 안전성이 검증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자율 인증을 유도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모의훈련 실시를 통해 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하거나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도 올해에는 30개 사업자이지만 내년에는 60개 사업자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료 또는 최소 비용 부담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보안 취약점 진단이나 보안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통 보안 기준 및 조치 사항을 포함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위협 대응 조치 요령을 개발하여 보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융합 보안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융합 인프라 안전성 확보의 두 번째 과제인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 보안 강화입니다. 5G 확산으로 이동통신망에 대한 스마트폰, IoT 장비, CCTV, 로봇, 자동차 같은 모바일 접점이 많이 생기고 고속 데이터 수집 공유가 늘어나면서 초연결, 초저지연, 초고속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확산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바일 엣지 컴퓨팅에 대한 악성 트래픽 유입, 비인가 접속 등의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에 대한 공격 탐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G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 공공 선도 사업에 대해서도 안전한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차세대 융합 보안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융합 인프라 안전성 확보의 세 번째 과제인 데이터 인프라 보안 강화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보듯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이나 관리하는 기업, 기관의 실수 또는 공격자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불법 유통 과정을 거쳐서 금전적인 이득으로 이어지는 사료가
유출에 큰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재 개인정보 노출이나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이미지, 동영상, 음성 같은 비정형 데이터 활용 확산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불법 유통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 등 중요 데이터 보호 강화를 위해서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주요 웹사이트에 노출되거나 국내외 웹사이트, 포털 등을 통해서 유통되는 텍스트 기반의 개인정보와 함께 이미지 기반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탐지하고 모니터링해서 차단 등의 대응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있고 보호 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정부에서 제공 중인 정보보호 조치 중심의 컨설팅을 개인정보 보호 조치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융합 인프라 안전성 확보의 마지막 과제인 차세대 양자 암호 기반 구축입니다. 양자 컴퓨팅 시대가 되면서 컴퓨팅 연산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해서 기존 암호 기술 기반의 ICT 인프라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구글 54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연산을 200초 만에 완료했다는 기사가 있었고 IBM, 인텔, MS, 구글 등 주요 글로벌 기업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물론 양자 컴퓨팅 시대의 도래 시점은 국내외 연구기관마다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으므로 정확히 언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국 국립기술표준원인 니스트는 2023년에 양자 내성암호 챌린지를 통한 표준화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30년에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술로 제약 시장에서 2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머지않아 양자 컴퓨팅 시대가 도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유럽, 중국 등 많은 나라가 기존 암호 기술 개선을 위해서 양자 암호 통신이나 양자 내성 암호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양자 암호 통신이나 7개의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 개발 사례가 있으나 효율성, 안전성은 아직 확인이 부족하고 실제 환경의 적용 시험도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전반적인 양자 내성 암호 적용 활성화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더 효율성이 높고 안전성이 우수한 암호라든가 전자서명, 키 기환용 등의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 개발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러한 양자 내성 암호와 알고리즘 같은 원천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스마트 시티 내 관제 시스템, 스마트 홈 IoT 같은 실제 서비스에서 양자 내성 암호를 시범 적용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 업무도 추진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 민간 기업이 기존 암호 기반의 ICT 인프라를 양자 내성 암호 기반으로 문제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양자 내성 암호 도입 컨설팅,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 환경 구축, 양자 내성 암호 응용 기술 개발 지원, 이용 가이드라인 개발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의 차세대 융합 보안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융합 인프라 안전성 확보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사고 분석단장입니다.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의 신종 융합 보안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기업의 ICT 의존도와 국민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와 함께 사이버 위협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랜섬웨어나 스미싱 등은 신종 기법과 결합하여 지속적인 국민과 기업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원을 차단하고 신변종 위협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랜섬웨어 선제적 탐지 대응입니다. 국내외 신종 랜섬웨어를 수집 분석하여 유관기관 실시간 공유 및 선제적 탐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스미싱 이용 전화번호 차단입니다. 스미싱에 악용되는 전화번호 차단 등 모바일 기반 스미싱 위협 대응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랜섬웨어는 현재 다양한 산업군과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후 대응이 어려운 만큼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선제적으로 랜섬웨어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위협 정보를 신속히 유포지 차단과 백신사와의 공유를 통해 랜섬웨어 탐지적 현상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한 기업 대상으로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최신 공격 기법을 공유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인식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미싱은 그간 스미싱 문자를 통해 유포되는 악성의 분석과 정보 유출지 등 URL 차단에 집중하였다면 보다 근원이 되는 악용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통해 보다 선제적이고 근원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 및 금융기관 등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사칭하여 발생하는 침해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전화 문자 사칭 차단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부 과제별로 살펴보면 국외에서 제작되고 유포되는 신종 랜섬웨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해외 서트와 국내외 인텔리전스 기업과 협력하고 이를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랜섬웨어를 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히 분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집 분석된 유포지, 정보 유출지 등 위협 정보는 통신사를 통해 차단하고 국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한편 백신사에게도 빠르게 공유하여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또한 랜섬웨어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인식 및 대응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안 지침 개발, 보급을 통해 중견,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안 공지, 언론 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안 담당자의 보안 인식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스미싱 이용 전화번호 차단은 수집, 탐색, 분석, 차단, 공유까지 대응 과정에서 악성의 유포지, 정보 유출시뿐만 아니라 스미싱에 악용된 전화번호 이용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근원적인 차단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연락처 관리를 강화하여 회신 전화번호, 회신번호 악용을 원천 차단하고자 합니다. 진흥화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 탐지 분석 및 협력 대응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종 융합 보안 위협 대응 침해 사고 분석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센터장 심재홍입니다.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의 지능정보보안 플랫폼 구축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는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 중 지능정보보안 플랫폼 구축 과제 내 분석 역량 고도화와 빅데이터 확충 개방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보안 플랫폼 구축 과제는 먼저 AI 기술을 이용하여 사이버 보안 위협을 분석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위협 정보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수집 분야와 그 분야별 빅데이터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적, 가공된 사이버 보안 위협 빅데이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능정보 보안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 배경으로는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 보안 체계에서는 감당해내기 어려운 수준의 데이터 양이 생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보안 체계는 사람에 의해 공격을 식별 및 분석하는 체계로 생산된 데이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대응 체계입니다. 시만텍이나 메가피 등 해외 유수의 보안 기업들은 자사 제품에서 수집된 보안 위협 데이터를 AI와 빅데이터 기술로 처리하기 위해 이미 AI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비대면 환경의 확대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과속은 AI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도입을 당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키사는 민간 분야 침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18년에 AI 기술을 악성 코드 분석에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27건 처리하던 분석량을
일 1,400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비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빅데이터 기반 보안 대응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응 체계의 성공 여부는 데이터셋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키사에서 확보한 보안 위협 정보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지능화, 고도화되어가는 신종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원격 교육, 재택근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증가도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키사는 민간 분야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한 시타스라는 시스템 기반의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위협 정보에는 키사 자체 탐지, 대응한 정보와 더불어 기업에서 탐지한 정보 등이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양의 위협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AI,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 왔습니다. 키사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센터에서는 20년 기준 8억 건의 위협 빅데이터를 확보했으나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25년까지 18억 건으로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민간 기업에서 침해 대응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학습 데이터셋을 지속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안 위협 정보를 공유하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장기화 상황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이용과 더불어 비대면 온라인 활용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학연과 개인도 연구 및 기술 개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안 위협, 분석 역량 고도화 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재택근무,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및 AI 기반 지능정보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보안 위협 정보를 수집하여 사이버 보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위협 정보 수집 대상을 다변화하고 신종 사이버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위협 정보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 센터의 자원을 민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가공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각화를 통해 학습 모델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악성코드 AI 데이터셋, 침해사고 AI 데이터셋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능정보 보안 플랫폼 구축과 보안 모델 개발을 통해 신규 보안 위협에 대한 민간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편 지속적으로 빅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겠습니다. 데이터셋 구축에는 원천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하는 체계도 중요하지만 AI 학습용 데이터를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키사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여 양질의 사이버 보안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악성코드, 웹로그, 취약점, 보안 로그 등 AI 데이터셋이 구축되면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시범 적용 및 실증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안 위협 정보 공유, 개방 과제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보안 위협 빅데이터는 온라인, 오프라인 형태로 개방시키겠습니다. 이는 민간의 사이버 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기업에서 제품 개발에 활용하여 자사 제품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산학연에서도 데이터셋을 이용함으로써 사이버 보안 원천 기술 개발과 연구 성과 향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악성코드와 침해 사고 정보는 자칫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저희 센터에 방문하여 활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단편적인 위협 정보가 다듬어져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양질의 보안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 정보 공유와 개방의 가치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데이터셋 구축, 공유, 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여 사이버 보안 빅데이터가 코로나19 시대에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능정보 보안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단장입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정보보호산업 성장 지원 강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과제 개요, 주요 내용, 과제별 사업 안내, 기대 효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제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전환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정보보호 산업의 중요성도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우수 보안 기업을 적극 발굴 및 육성하고 공공과 민간 분야의 사이버 보안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영상보안, 비대면 생체인식, 지능형 디지털 물리보안 등 차세대 물리보안 산업을 육성하고, 둘째, AI 비대면 보안 우수기업 육성, 정보보호 강소기업 대형화, K사이버 방역 브랜드화 등을 통해 디지털 보안 선도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정보보호 투자 확대 유도 및 우수기업 지원, 적정 대가 산정, 공공조달 연계시장 창출 등 사이버 보안 분야의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 전략과 과제를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과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물리보안 산업 육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상보안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5G 기반의 이동 객체 식별, 추적 및 이상 행위, 상황 분석 기술 등 디지털 시대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재난, 재해 상황 등 영상보안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비식별 처리된 행동, 상황 위주의 영상보안 데이터 활용 가이드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비대면 생체인식 활성화를 위해 비접촉 및 원거리 기반의 신체, 행동 특성 인식 기술 등 비대면 무인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생체인식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신기술이 확산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CCTV, 생체인식, IoT 센서, 클라우드, AI 등 물리보안과 AI 지능화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디지털 물리보안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 플랫폼이 스마트 빌딩, 공장, 물류센터, 무인점포 등 새로운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하고 민간으로의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차세대 물리보안 제품과 수요 기반의 물리보안 기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성능 인증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인 디지털 보안 선도기업 성장 지원의 세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AI 및 비대면 보안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보안 제품과 서비스, 무인점포, 무인공장 등 유망 AI 및 비대면 보안 기업을 2025년까지 100개를 발굴하고 그중 60개를 적극 육성하여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둘째로 국내 정보보호 강소기업 대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산학연구원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기반의 시큐테크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주도의 기술 협력, 제휴, M&A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발굴에서 해외 진출까지 정보보호 기업의 단계별 성장 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보안의 기술 개발과 기업 육성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결과물들을 K사이버 방역이라는 브랜드를 통하여 적극적 해외 진출을 추진하겠습니다. 융합보안, 비대면 보안 서비스, 디지털 포렌식 등 우수한 K사이버 방역의 기술과 서비스를 국가별 수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국내 우수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안 분야의 특성상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수요를 발굴하고 민관이 함께 수출 모델을 구성하여 현지 진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 전시회 취소 등으로 제품과 기술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보호 기업을 위해 K-시큐리티 디지털 전시관을 구축하여 연중 24시간 상시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웹이나 온라인 화상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해외 진출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이버 보안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세부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의무화하고 ISMS 인증 의무 대상 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 도입에 따른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공공, 민간 분야의 사이버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이러한 정보보호 활동 및 수준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정부 및 공공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과태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 추진하여 정보보호 우수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원가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유형별 적정 대가 산정 가이드를 개발하여 시장에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저가 입찰, 과다 경쟁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적정 대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이 검증된 우수한 보안 제품을 선발하여 우수 조달 물품으로 지정하고 공공조달 시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공조달 연계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보보호 산업 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 2021년 10개의 사업에 약 1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 정보보호 기업 육성 및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정보보호 산업 성장 지원 강화라는 추진 전략은 12개의 세부 과제를 통하여 대내외 정보보호 시장 창출 및 확대와 디지털 비대면 기반의 신기술 확보를 통한 정보보호 강소기업 육성, 각 분야별 정보보호 신규 일자리 창출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정보보호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보호 산업 성장 지원 강화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보안인재센터장 윤수환입니다. 세계 최고의 디지털 안심 국가 실현 기반 조성 및 정보보호 산업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디지털 보안 혁신 인재 양성의 전략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연택트 시대의 도래와 같은 말들은 주변에서 흔하게 듣고 우리는 어느덧 전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보호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고 산업의 성장에는 전문 인력에 대한 육성 방안이 필수라는 생각에 우리 정부는 이번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에 디지털 보안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보안 혁신 인재를 양성하여 정보보호 산업계를 지속 성장 가능한 체질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원격 접근 취약점 및 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각종 온라인 원격 접속 디바이스에 대한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ICT 융합에 따라 다양한 산업으로 이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비대면 산업의 성장은 이러한 이업의 확산이 국민의 생명, 안전 및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의 보안 시장뿐만 아니라 각종 ICT 융합에 따른 융합보안 시장이 국내에 할 것 없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비대면 ICT 융합 확산에 대응하여 특화된 디지털 보안 핵심 인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번 K-사이버 방역 추진 전략을 수립하며 디지털 보안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융합 보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융합 신산업 및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과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된
융합보안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융합보안대학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미 정보보호산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 또한 강화하여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현장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가명, 임명 처리 등 데이터 보호와 활용에 관련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 보안 인재센터가 그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교육과 훈련의 플랫폼을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최근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사이버 침해 대응 플랫폼, 온라인 시큐리티 침해 훈련 콘텐츠와 플랫폼 자체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부, 대학 및 타 교육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저희 인재센터뿐만 아니라 각 기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보호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묵호하여 전 국민 및 학생, 종사자들의 보안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설명한 추진 과제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고려대, 전남대, 카이스트 대학을 5G 플러스 핵심 서비스와 연계된 지역 전환 산업의 보안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융합보안대학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성균관대, 순천향대, 충남대, 강원대, 부산대학 등 총 8개 융합보안대학원을 선정하여 교육과 연구 인프라 조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지자체, 기업 등과의 컨소시엄 형태로의 융합보안 인력 양성 생태계를 조성 지원하였습니다. 융합보안대학원은 대학원별 주제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구성, 융합보안 인력 양성 생태계를 조성하고 최종적으로 5G 플러스 핵심 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 요소인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5년까지 예산 등 지원을 확대하여 현재 8개의 융합보안대학원을 12개까지 늘려 더욱 많은 융합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기반의 직무 중심의 정보보호 현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15년부터 운영 중인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은 작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학의 지원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신규로 2개교를 선정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의 정착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자 비대면 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내 4년제 대학 정보보호 분야 실무형 우수인재 육성 및 배출을 목표로 산업계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 국내 4년제 대학 정보보호 분야 실무형 우수인재 육성 및 배출을 목표로 산업계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 산업계 전문가 강의, 최신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우수 교원 확보, 취창업 교육 과목 개설 및 관련 지원 체계 마련, 국내 인턴십 및 기업 탐방 등의 방법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에서 필수적인 정보보호 실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다가오는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안전하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실전 대응 능력을 갖춘 최정예의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KCD라는 브랜드의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보보호 업무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기업 등의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KCD 정규, 단기 과정 및 산업보안 과정이 72주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 산업계 재직자 대상 2단계 총 154시간 교육을 실시하며 단계별 이수 결과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인정하는 최정예 사이버 보안 인력 인증서 또는 교육과정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선발 평가를 거쳐 선정된 교육생은 선수 교육으로 실시되는 1차 과정의 수료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실시되는 2차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의 정규 과정을 이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재직자들을 위해 정규 과정의 핵심 기반 기술에 대한 단기 과정을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참석이 제한되었던 대규모 기업에 대한 교육 참석이 허용됩니다. 곧 발행할 예정인 최정예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 교육 브로셔 및 아카데미적 키사.5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 에너지, 제조, 교통, 의료, 홈가전 등 융합산업 5대 분야에 특화된 실무 보안 교육을 통해 융합보안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장비, 제품 및 서비스 등 실습 환경으로 구성하여 이론 중심이 아닌 실습과 현장 사례 중심으로 현장 실무형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재직자 대상 교육을 연간 1,000명 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위하여 가명 처리, 반출 심사 등에 필요한 예비 인력 과정, 실무자 과정, 검증 전문가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비 인력 과정은 15일 과정으로 대학생, 구직자 대상, 가명 처리 기본 개념부터 실습 프로젝트까지 수행함으로써 실무를 위한 고급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과정은 7일 과정으로 기업 기관의 데이터 담당자 또는 가명처리 실무자 대상, 가명처리 관련 최신 기술 습습과 가명처리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실무적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증 전문가 과정은 7일 과정으로 모의 실습을 통해 반출심사위원회나 적정성 검토위원처럼 가명정보의 제시별 가능성을 등을 판단하여 가명정보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정 및 교육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해킹 공격 발생 시 즉각적인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상의 침해 사고 환경에서 해킹 공격 유형별 대응 및 실전 공방 훈련을 진행하는 실전형 훈련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내셔널 사이버 렌지, 이스라엘의 사이버 진과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실전형 훈련장을 지난 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오프라인 훈련장 이용이 어려운 정보보호 인력들에게 온라인 실전형 훈련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실전형 훈련장은 훈련 기간 중 24시간 원격으로 훈련에 참여가 가능하며 훈련생의 개별 일정에 맞춰 개인 맞춤형 훈련이 가능하고 훈련 시나리오, 가상 자원 등을 지원하여 오프라인 훈련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훈련 시나리오 및 가상 자원 등을 지속 확대하고 훈련 시스템 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통해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인재센터에서 운영 중인 각종 교육 콘텐츠와 대학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으로 더욱 다양한 종류의 교육 콘텐츠를 묵호하여 정보보호 기본과정, 개인정보 보호 등의 교육을 지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사이버 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 대상별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방향과 주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학과 참여기업 및 기관의 협력으로 융합보안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비대면 서비스 정보보호 특화 대학을 지속 확대하여 글로벌 최신 보안 기술의 격차를 해소하며 산업 현장의 실제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직무 역량 향상 교육 및 훈련 과정 운영을 통해 ICT 융합에 따라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위협을 차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지속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및 훈련 과정에 대한 세부 일정 및 주요 안내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키사 아카데미 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